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과 문화, 역사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 숨어있는 다소 낯설지만 신비로운 전설, 지금 때쯤 내리는 비, 다시 말해서 태종의 비라고 하는 태종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비가 내리는 날, 그것도 왕의 제사 중에만 내리는 비라면 단순한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한 나라의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늘에서 다시 내려온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신비스러운 비밀, 바로 태종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종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이야기가 되겠죠. 국어대사전을 빌리자면 바로 태종의 기일인 음력 5월 10일에 내리는 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한자로 봐도 조선의 제3대 태종과 비우자가 결합된 말이죠. 이처럼 태종우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태종의 비를 의미한답니다. 이 말은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 초기에 형성된 전설적인 이야기로 조선 태종 이방원이 사망한 후에도 그의 위엄과 정신이 하늘에까지 미쳐 비로 나타난다는 믿음에서 유래하였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날 혹은 특정한 의례를 치를 때 예기치 않는 비가 내린다면 이를 태종우라고 부르며 자연현상 속에서 왕권의 위엄과 신성을 느꼈다고 하네요. 특히 왕실과 관련된 행사나 혹은 태종과 관련된 사당이나 사후에서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그것이 곧 태종의 영혼이 강림하여 응답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서 유교적 하늘의 뜻과 왕의 신성성을 결합한 정치적, 종교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의 제사나 행사 날에는 유독 비가 자주 내렸다고 합니다. 그 비는 이상하게도 갑작스럽게 내리고 또 금방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죠. 이건 그냥 비가 아니야. 태종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야. 이처럼 사람들은 자연현상 속에서도 왕의 존재를 느꼈고 하늘과 조상, 왕이 하나로 이어진다고 믿었답니다. 그렇다면 태종 이방원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태종 이방원은 조선 건국의 주역이며 또 중앙 집권의 기틀을 다진 군주라고 합니다. 왕자의 난으로 인해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자에 오른 그였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안정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반을 확실히 마련한 인물이기도 하답니다. 그런 태종은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이 불리는 날이면 하늘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낸다는 전설이 생겼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있었던 기록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 중기 이후에 성정원 일기나 의궤 등에는 왕릉 창배나 종교 제례 등에서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는 사례가 다수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일부 예시입니다. 중종 22년 태종의 제사를 지내는 날 하늘은 맑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었고요. 짧지만 굵은 소나기가 내렸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말했는데요. 태종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했대요. 또 영조 31년 세손 훗날 정조의 책봉을 앞두고 태종의 묘에 제사를 올리던 날 다시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대요. 영조는 감동하며 제문을 새로서 올렸는데요. 태종께서 세손을 기쁘게 여기셨다. 이처럼 태종문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조상의 뜻과 하늘의 신호를 읽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다는 건 어릴 적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당시 유교에는 천인가몽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늘과 인간은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임금이 정치를 바르게 하면 하늘은 맑고 평온하지만
어지러운 정치는 흉조를 부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제사에 내리는 비는 하늘이 응답한 것이고요. 그 왕, 특히 태종과 같은 성군이 하늘을 움직였다는 증거로 여긴 것이랍니다. 태종우는 곧 조선시대 사람들의 신앙이자 왕권의 신성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전해오는 구전 이야기와 전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전설은 궁궐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민간에도 다양한 구전 이야기로 퍼져나갔는데요. 태종릉에 제를 올리러 간 한 노인이 예고도 없이 내린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 태종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내 자손이 나를 찾아왔구나. 또 어떤 무당은 비 오는 날 태종이 말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고도 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태종우를 단순한 전설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갔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날씨를 윗성으로 예보하고 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도 슬퍼서 우나보다 이건 하늘의 뜻이야.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옛날 조선 사람들의 감정과 철학이 담겨 있답니다. 태종우, 이 비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상과 하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뿌리이자 정신이랍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돌아가실 경우와 같이 국장날 비가 내리면 하늘도 슬퍼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는 과거 태종우와 유사한 감정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국어사전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태종의 기일인 음력 5월 10일에 내리는 비. 동국세시기 5월조에서 보면 태종의 기일인 매년 이날이 되면 비가 오는데 이 비를 태종우로 한다. 태종이 죽을 때 세종에게 말하기를 가뭄이 바야흐로 심하니 내가 죽어 혼이 있다면 이날 비가 오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뒤 이날이 되면 비가 온다고 하였다. 그 당시 한발이 매우 심하여 태종이 상제에게 빌어 비를 내리게 하였다는 전설이 되겠는데 이는 태종의 수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태종은 수리사업에도 특히 전념하여 고려말 이래로 파괴되어 온 벽골제의 보수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수리공사를 하였다. 특히 논에는 음력 5월에서 6월의 강우가 절대 필요하므로 이 무렵에 가끔 엄습하는 가뭄은 벼농사에 큰 타격을 준다. 이러한 한발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관계용 수리개설의 보수와 정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태종의 관심이 태종우의 이야기를 낳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태종우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서 조선시대 왕권의 신성성과 유교적 세계관,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민간의 신앙심이 융합된 상징적인 개념이랍니다. 일부 쓸데없는 미신이니 뭐니 할 수 있지만 태종우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문화유산이고요. 오늘날에도 풍부한 해석과 창작의 자료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태종처럼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아우르는 정직하고 진실된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